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는데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창밖으로 짧은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담벼락에 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마침표를 찍기엔 이르고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시간.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혼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는 저물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 똑딱.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80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김이 올라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이 조금씩 흩어져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집니다. 천장 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찻잔은 여전히 손안에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손가락 사이로 그 온기가 스며듭니다. 차가 식지 않도록 두 손으로 계속 감싸고 있습니다. 잔의 둥근 모양이 손바닥에 느껴집니다. 도자기의 매끈한 표면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분은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손에 든 찻잔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묵직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손에 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방 안의 물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벽시계도 탁자도 화분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뭔가 사라진 것 같을까요? 창밖을 봅니다. 골목 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고양이는 멈추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집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다시 찻잔을 봅니다. 차는 이미 조금 식었습니다. 다른 곳에 75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흐릅니다.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입이 움직입니다.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화면을 보지만 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작은 물건입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눌러도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무엇을 보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분도 생각합니다. 오늘 뭘 했더라? 아침을 먹었고, 신문을 봤고, 점심을 먹었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몸은 움직였습니다. 하루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았습니다.
큰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많았습니다.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나무가 몇 년 전에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도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계절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실제로 별일은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쪽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빈 공간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 68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뭘 꺼내려던 건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열어봅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습니다. 어제 먹던 것입니다. 모두 익숙한 것들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이 보입니다. 어느 집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바람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흰색 셔츠 같은 게 보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입니다. 그분은 그걸 한참 보고 있습니다. 저 집도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일까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했을 때 적어둔 것입니다. 병원 예약 날짜입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붙여뒀습니다. 매일 보면서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도 묻습니다. 왜 이럴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밥도 있고 집도 있고 아플 때 갈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비어 있는 걸까요? 식탁 위에 사과 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산 것입니다. 먹으려고 꺼내놨는데 그냥 두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조금 바래졌습니다. 사과를 집어듭니다. 손에 쥐면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칼로 깎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놓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공허해진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서 허전한 게 아니라니. 그렇다면 뭘 잃지 않았는데 왜 허전한 걸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의미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미가 뭘까요? 크고 거창한 목적 같은 걸까요? 삶의 이유라던가 살아가야 할 이유 같은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의미가 남아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빴습니다. 의미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합니다. 바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의미가 없다는 생각, 허전하다는 느낌. 이제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사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오늘 한 일이 무언가와 닿아 있다는 느낌. 내가 여기 있는 게 괜찮다는 감각. 조금이라도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 그런 작은 연결들. 보이지 않는 실처럼 가는 연결들. 창가의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습니다. 마시지 않을 겁니다.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씻습니다. 수돗물이 흐릅니다. 손에 물이 닿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쌉니다. 찻잔이 깨끗해집니다. 물기를 털어냅니다. 수건으로 닦아서 선반 위에 놓습니다.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찻잔의 무게, 물의 차가움, 수건의 촉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의미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것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는 더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손을 닦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까 지나갔던 고양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고양이도 제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제자리에. 거실에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옵니다. 밝은 음악이 흐릅니다. 그분은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합니다. 천천히 몸을 펴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릅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유리잔이 입술에 닿는 감촉이 차갑습니다. 목으로 물이 넘어갑니다. 시원합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천천히 마십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잔을 씻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습니다. 물기가 흘러내립니다. 조금 있다가 닦아야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둡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로 갑니다. 창문을 조금 엽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살짝 선선한 바람입니다. 그분은 그 공기를 한참 들이마십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숨을 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해가 지면서 산의 윤곽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나갑니다. 주방의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다시 엽니다. 이번엔 뭘 꺼낼지 알고 있습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조금 덜어서 그릇에 담습니다. 가위로 자릅니다. 하나하나 작게 자릅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김치를 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마 위에서 가위날이 움직이는 소리. 싹둑, 싹둑.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부엌에 혼자 있지만 적막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리지만 존재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치를 자릅니다. 그릇에 김치를 담고 냉장고에 다시 넣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비누 거품이 일어납니다. 물로 헹굽니다. 수건으로 닦습니다. 손이 깨끗해집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른 김치를 봅니다.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혼자 먹을 것입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앉아서 먹는 그 시간들. 그것이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밥은 지어지고 하루는 흘러갑니다. 사과를 다시 집어듭니다. 이번엔 깎기로 합니다. 칼을 꺼냅니다. 작은 과도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잡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깁니다. 빙글빙글 돌려가며 벗깁니다. 붉은 껍질이 길게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입니다. 칼날이 사과 표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얇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천천히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껍질이 떨어집니다. 도마 위에 긴 껍질이 놓입니다. 완전히 이어진 껍질입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잘 깎았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납니다. 달콤합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사과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하나씩 베어 먹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 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어쩌면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들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찻잔을 닦고 물을 마시고 김치를 자르고 사과를 깎는 것. 그런 것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뿐이라고. 맞습니다.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숨을 쉬고 창밖을 보는 우리가 있습니다.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고 또 마음 한쪽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비어 있음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가의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가로등이 켜집니다. 하나씩 불이 들어옵니다. 골목이 밝아집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거실의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습니다. 이제 밖이 추워질 것입니다. 소파로 돌아갑니다. 텔레비전을 끕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소리가 멈춥니다. 조용해집니다.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방의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솥을 엽니다. 밥을 퍼냅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김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상을 차립니다. 혼자지만 상을 차립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습니다. 잠시 앉아서 상을 봅니다. 밥 한 그릇, 김치, 나물. 간단한 저녁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밥알을 씹습니다. 김치를 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 불을 켭니다. 방이 환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마음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올 것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큰 의미 없이 작은 순간들로. 찻잔을 닦는 순간, 숨을 쉬는 순간, 김치를 자르는 순간, 사과를 깎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모여 오늘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르게 두면 됩니다. 하루는 흘러갑니다. 우리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흐르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잠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눈을 뜨면 또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올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허전함을 안고 비어있음을 느끼며 그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